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고구려 왕들이 고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해씨 왕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고씨, 해씨, 성씨가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문이 다르다는 거죠. 즉, 고구려 왕들 성씨가 두 개였다고 하면 그 얘기는 최소 두 개의 가문이 번갈아 혹은 빼앗아 가면서 왕위를 이어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삼국유사 왕력 고구려 1대왕 동명왕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라고 하는데 추몽이라고도 한다. 단군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고구려 2대 유리왕은 누리 또는 유류라고도 한다. 동명왕의 추모의 아들이다. 그런데 성은 해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아버지는 고씨고 아들은 해씨다. 부자 관계인데 성이 다르다면 이건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3대 대무신왕 삼국유사 대무신왕 이름은 무효인데 미류라고도 한다. 성은 해씨로 2대 유류왕의 셋째 아들이다. 지금 3대 대무신 왕도 할아버지 추모랑 달리 해씨다. 셋째 아들이라는 것에서 보듯 대무신왕은 원래 왕권 계승 1순위는 아니었어요. 다른 유류 아들인 도절, 해명 같은 형들이 있었는데 도절이 죽고 해명이 태자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해명, 해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묘하죠. 그런데 이 해명은 나중에 자결했어요. 그리고 이 대무신왕은 삼국사기 대무신왕은 대해주류왕이라고도 한다. 대해주류왕 해가 또 들어가죠. 해모수 할 때 그 해. 4대왕 봅시다. 4대 민중왕의 이름은 색주이고 성은 해씨로 대무신왕의 아들이다. 근데 삼국사기에선 동생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4대 왕도 해씨라고 나옵니다. 5대 모본왕은 민중왕의 형으로 이름은 애류라고 한다. 삼국사기에서는 조카라고 나오는데 여튼 지금 여기서는 성씨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삼국사기 모본왕의 이름은 해우다 또는 해애로라고도 한다. 해가 또 들어가죠. 즉 지금 삼국유사대로라면 1대 왕 시조만 고씨일 뿐 2, 3, 4, 5가 다 해씨다. 이런 얘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6대 태조대왕 태조대왕은 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해씨라느니 이름에 해가 포함된다느니 그런 게 없어요. 삼국사기 태조대왕 이름은 궁이며 어릴 때 이름은 어수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보통 나라를 시작하는 왕에게 잘 붙이는 태조라는 호칭이 범상치 않게 들어가 있는 왕인데 그런데 이 전때 5대 모본왕은 신하에 의해 암살을 당해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6태조대왕이 전임 모본왕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밀어내고 들어서니까 이건 누가 봐도 태조대왕 옹립파들의 쿠데타가 매우 유력해 보이죠. 태조대왕 본인은 등극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직접 쿠데타를 한 건 아니고 그 옹립 세력들이 한 걸로 보이는데 이때 이후로는 삼국유사에 더 이상 고구려 해씨 왕들 언급이 안 나와요. 해해해해 쿠데타 그리고 1대가 아니라 6대임에도 태조라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기이한 칭호. 이 모든 건 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 진실을 한번 알아나가 봅시다. 일단 1대왕 추모가 원래부터 고씨는 아니었죠. 사서에 추모 아버지가 해모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추모도 원래는 해씨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삼국사기 추모는 마침내 홀본천에 이르러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으며 고를 성씨로 삼았다. 원래 성씨가 뭐였건 간에
여하튼 고씨로 바꿨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고씨로 바꾸었으면 그 아들 및 후손들도 당연히 고씨여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경우의 수는 1. 삼국유사의 오기다, 오류다. 2. 이대, 유류, 유리가 1대 추모의 친아들이 아니다. 3. 유류가 친아들 맞는데 다만 아빠 따라서 성씨를 안 바꾸었을 뿐이다. 세 가지겠죠? 2대 유류가 추모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 친아들이 아니라면 왜 그리고 어떻게 2대 왕이 되었는가? 삼국사기. 유류는 추모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예씨이다. 처음 추모가 부여에 있을 때 예씨성을 가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었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 여자는 추모가 떠난 이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유류이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추모는 부인이 임신 중인데도 그냥 부여를 부인도 내버려 둔 채 도망 나간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모는 유류의 탄생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건 확실하다. 근데 유류가 추모가 부여에 남기고 간 칼 반쪽을 들고 가서 아들임을 증명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그런데 삼국사기 버전 말고 지금은 사라진 구삼국사 내용인 동국 이상국집 내용을 보면 이후 유류가 고구려로 달아나서 칼 한 조각을 추모 왕께 받들어 올렸다. 추모 왕이 가지고 있는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내어 합하니 피가 나면서 이어져 한 칼이 되었다. 그러자 추모 왕이 유리에게 네가 실로 내 자식이라면 무슨 신성함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나와요. 지금 추모가 칼 반쪽을 보고도 너 진짜 내 아들 맞아? 이러고 있는 거죠. 추가적 증빙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심쩍단 이야기죠, 이거는. 그러니 유리가 즉시 몸을 날려 공중에 솟구쳐 창문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막아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추모 왕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자신의 신성함을 추가로 더 보여 증빙했다. 추가적으로 도수를 시전했다는 게 단순히 후대 사람들이 구전용으로 만든 설화냐 아니면 유류가 고구려로 와서 차기 대권자가 되는 과정에 유류가 했던 어떠한 정권 장악 행위를 상징하는 거냐. 삼국사기에 보면 추모왕 제위 19년 차 때 4월 유리가 부여에서 어머니와 함께 도망쳤다. 이렇게 고구려로 왔다고 나와요. 즉 이 두 부자는 무려 약 19년 거의 20여 년 가깝게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9월 동명성왕이 4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유류가 오고 4월, 불과 5개월 만에 추모는 겨우 40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19년여 만에 만나고 5개월 뒤 40세, 너무 아까운 나이에 사망. 실질적으로는 도수를 펼치거나 칼 반쪽 이야기 같은 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찾는 설화가 너무 많잖아요. 유류가 추모의 친자다라는 걸 진짜 그런 방법으로 증빙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도 친자 보증을 해줬던 사람은 어머니 예씨였겠죠. 현실적으로 추모도 어머니 예씨를 보고 친자 인정을 해줬을 겁니다. 사실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데 이 예씨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추모가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1. 기록에 따르면 홀본 부여왕의 딸하고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2. 홀본 사람 연타발의 딸 소선호하고 결혼했다라는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부여에 있을 때 먼저 결혼했었던 예씨가 있다. 결혼한 사람이 홀본 부여왕 딸이건 소선호건 간에 홀본으로 이동해 와서 추모가 자리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은 추모의 홀본 지역 부인이었을 겁니다.
즉 추모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그러한 습성상 부여에 있을 때는 과연 사랑만 가지고 순수 연애 결혼을 했겠느냐? 아니었겠죠, 당연히. 부여에 있을 때도. 부여에 있을 때 추모를 엄청 싫어했던 게 금화왕의 아들 부여왕자 대소였죠. 왕의 아들하고 대적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 금화도 전대왕 헤브루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닌 경우에도 부여왕을 이어받는 게 바로 전대의 사례니까 왕자 대소가 싫어했다는 이야기는 추모는 부여에 있을 당시에 부여의 대권을 노렸었단 얘기죠. 대소와의 차기 대권 경쟁에서 밀려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 야심가이기 때문에 부여에 있을 때도 순수 연애 결혼했을 리는 만무하고 이 예씨라는 사람도 부여 내에서 상당한 실력이 있는 집안의 딸이었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추모가 대소와의 차기 대권 투쟁을 벌리다가 밀리고 도망을 가면서 추모하고 결혼했던 부여의 또 다른 실력자 이 예씨 가문도 추모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입장이 난처해졌을 겁니다. 예씨도 부여 내의 호족 가문이었다. 그런 예씨가 고구려로 넘어왔다는 것은 추모가 떠난 지 무려 19년여 만에 자기 세력을 좀 끌고 내려왔겠죠. 정말로 추모가 하필 예씨가 임신한 그때 도주를 했겠느냐. 그랬다면 왜 아이를 낳고 추모에게 연락을 안 했나? 왜 1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죠? 추모가 남겨놓고 간 아들인데? 정말 유류는 추모와 예씨의 아들이냐? 아니면 예씨와 다른 남자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것과 추모, 유류의 성씨가 서로 달랐다라는 이 기묘한 기록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유류가 추모의 친아들이 맞다면 왜 유류는 아버지를 따라 성씨를 안 바꾼 거죠? 예씨와 유류가 고구려 만든 지 한참 나중에 19년 만에 뒤늦게 왔다는데 와서는 추모 옆에는 소선호라는 존재가 당시 버티고 있었죠. 홀본의 막강한 세력과 소선호. 갑자기 아들이랍시고 데리고 온 예씨와 현부인 소선호. 이 둘은 엄청나게 충돌을 했을 겁니다. 유류가 왔을 당시 나이가 일단 기록상으로는 20세. 아직 본인이 국가의 뭔가를 뒤흔들 만한 그런 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같이 왔다고 하는 어머니 예씨. 보통 사실 고구려 2대 왕권 경쟁을 유류와 소선호 아들 비류의 대결로 보지만 실상은 사실은 소선호와 예씨의 대결이죠. 어머니들의 대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씨가 이깁니다. 소선호를. 이후 소선호 비류는 고구려를 떠나죠. 예상을 뒤엎은 현지 강력 세력 소선호의 완패 그리고 예씨 도착 5개월 뒤 추모는 40세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망. 유류가 아버지의 새 성씨 고씨를 굳이 따라가지 않고 아마도 원래 성씨였을 해씨를 고집한 것은 유류가 사실 추모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상징인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삼국유사의 유류부터 이어지는 이 해해해해 기괴한 해씨 왕들 이걸 조합해서 이런 가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문 계보가 이렇게 된다는 가설인 거죠. 이대왕 유류는 일대 추모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 아버지 추모의 성씨인 고를 따르지 않았다. 일대 추모 혈통으로부터 추모 친자가 아닌 유류 쪽 혈통이 정권을 탈취했었던 것이다. 그게 오 모본왕까지 해해해해 이어지다가 추모의 후손인 그래서 고씨인 6 태조대왕 세력이 추모가 아닌 유류의 후손인 해씨 모본왕을 시해하고 고씨 왕과 추모 가문을 복원시켰다.
이쪽 가문에게 빼앗긴 고구려를 되찾아왔다. 라는 가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씨 고구려를 제대로 재시작, 복원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왕들에게 주로 붙이는 명칭인 태조가 여기 붙은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삼국유사 왕력의 고, 해, 쿠데타, 해, 끝. 이 내용대로라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일견 있는 가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추모 유류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기반한 설인데, 이렇게 추모 유류가 친부자 관계가 맞다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조대왕이 왜 육이면서도 태조냐, 이걸 설명하는 설이 하나 있는데, 가설이 사실 추모도 고씨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원래 성씨는 해씨가 유력하고 해모수 아들이라고 하니 추모가 사실 자기 성을 고씨로 바꾼 적이 없었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고씨로 바꾼 적 없이 추모도 그냥 살아생전 계속 해씨였고, 그래서 그 이후 후손들도 5대까지는 해씨였던 건데, 전혀 새로운 고씨 가문인 태조대왕 세력이 모본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1대왕 시조 추모가 고씨로 바꾸었었다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조작해낸 거다 라는 설이 있어요. 빼앗은 본인들의 근원적 정통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을 한 것이다. 시조, 스타트, 제일 머리에 해당하는 여기만 고씨라고 바꿔버리면 본인들의 고구려 장악, 찬탈의 정당성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6대 이후 왕들이 추모의 성씨 변경 이야기를 창작해 낸 거다 라는 설. 이 설은 애초에 이쪽 가문하고 이쪽 가문이 완전히 별개의 가문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태조대왕이 추모 가문에서 나와 고씨를 복원한 것도 아니고 건국자 추모 포함 이 앞 5명과 6부터는 완전히 다른 가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씨들이 해씨 가문, 즉 추모의 후손 중 마지막이었던 왕, 모본왕을 척살하고 평생을 그냥 해씨로만 살았던 1대왕 추모를 하지도 않은 고씨로의 성씨 계명을 했다고 소설을 지어내 역사 조작을 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가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대 태조대왕에게 나라 시작을 보통 하는 왕에게 붙여주는 태조라는 호칭이 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무서운 설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시조 추모의 계보는 5대 모본왕에서 끊긴 거죠. 그리고 6부터는 추모하고는 하등혈통적으로 상관없는 전혀 다른 가문이 고구려를 장악했다라는 건데, 헌데 이 파격적인 가설은 삼국사기에 6태조 대왕은 이 유류왕의 아들 제사의 아들이다, 즉 손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반론이 됩니다. 그리고 1설이든 2설이든 고구려 왕가가 고씨계보, 해씨계보 둘로 나뉘어서 암투를 벌였다는 설인 건데, 그게 뭐 이렇게 갔든 이런 식으로 갔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반론하는 제3설도 있어요. 일단 어느 쪽이든 간에 1, 2, 3, 4, 5하고 6이 다른 거든, 뭐 2, 3, 4, 5하고 1, 6이 다른 거든, 이 두 썰은 모두 6태조대왕 이후로는 승자 고씨들이 계속 고구려를 장악했다라는 건데, 그럴 거면 6 이후 왕들은 이쪽 2, 3, 4, 5 왕들에 대해 굉장히 배척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헌데 6 이후 한참 뒤인 17대 소수림왕 시절 기록을 보면 한국사기 소수림왕은 소해주류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해, 해가 여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해씨라는 삼국유사 기록이 있었던 삼대무신왕도 대해주류왕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지금 똑같잖아요. 이 소대 빼고는 해주류왕. 이 대가 서로만 바뀐 거죠. 해주류왕이. 이거는 소스림 왕이 대무신 왕이 무언가를 잇는 듯한, 계승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 암살을 할 정도로 적대적이었던 가문에 대한 태도로는 이거는 몹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삼국 사기에 소스림 왕 이름은 구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히 해가 들어가 있진 않죠. 그리고 소스림 왕의 차차기 왕이 누굽니까? 19대 왕. 광개토 대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장수왕. 아들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중략. 추모왕의 세자로서 고명을 이어받은 유류왕은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셨고, 대주류왕, 대무신왕은 왕업을 계승해 기틀을 다지셨다. 지금 이 썰대로 오면 빼앗아온 고씨의 후손인 광개토 대왕을 기리는 그 아들 장수왕이 만든 비문에 2대 유류와 3대 대무신왕이 추모를 정상적으로 잘 계승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좋죠. 잘했다, 잘 다스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계보가 다르면 이쪽 계보인 장수왕이 왜 이렇게 여기 이쪽 2, 3대 왕을 좋게 써주는 거죠? 적대했던 가문, 빼앗음을 주고받았던 계파라고 보기에는 소해주류왕이다 해서 명칭도 이어받고 장수왕이 너무 좋게 2, 3왕을 써주고 있고 추모를 잘 이었다고 하고 게다가 더 나아가 위대한 광개토 대왕도 1추모뿐만 아니라 2 유류, 3 대무신왕도 계승한 왕이 광개토 대왕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적대적인 해씨 가문에 대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뭐 이런 식이든 2, 3, 4, 5, 1, 6이든 1, 2, 3, 4, 5, 6이든 가문 간의 분쟁으로 해석하는 그 썰들이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태조대왕을 옹립한 일파가 모본왕을 시해했다. 이건 정황상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모본왕 아들이 있었음에도 밀어내고 태조대왕을 앉힌 거니까. 하지만 그게 이 계보와 이 계보의 대결이냐 고씨와 해씨의 대결이었냐라고 보기에는 설명드렸듯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반대쪽 계열 찬탈 왕들이잖아요. 근데 이쪽을 왜 그렇게 띄워주느냐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즉 삼설 애초에 고씨하고 해씨가 그다지 다른 게 아니다. 즉 고라는 글자하고 해라는 글자하고 당대 사람들이 느끼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같은 글자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해, 한자 말고 우리말로 해는 태양이죠. 해가 동쪽에 떴다. 고는 높다라는 뜻이니까 해, 태양도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해서 해와 고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설도 있는 거예요. 즉, 고, 해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그냥 동일 가문이다. 유류도 추모 친아들이 맞다 정설대로 쭉쭉쭉쭉쭉 다 같은 가문이다. 라고 보는 썰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해씨 고구려설이 틀린 가설이다라고 해씨 고구려설을 전면 부정하는 설이 되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씨랑 해씨를 구분하거나 해씨가 고씨 사이에 비집고 들어왔다. 서로 뺏고 빼앗겼다.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건데 삼국유사가 오류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추모가 해씨에서 고씨로 바꾸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혼돈이 이러한 기록을 부른 것일 뿐 실질적으로 무슨 가문이 힘으로 뒤바뀌고 이런 일은 없었다. 시조 추모의 성씨 변경에 따른 기록 혼돈, 혼재였을 뿐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만 해씨 고구려설을 부정하는 여기 뒤의 왕들이 앞에 이쪽 2, 3왕을 왜 이렇게 띄워줬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17소수림 왕부터 1, 5 혹은 2, 5 왕들에 대한 정신적,
정치적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다. 역시 이쪽과 이쪽은 계보는 다르다. 그렇게 역반론을 하는 설도 존재합니다. 이 기기묘묘한 삼국유사의 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요청템하셔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질문도 주세요. 역사 아닌 테마도 많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역사도 좋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